안녕하세요. 백다마TV의 백송호입니다. 오늘의 주제는 제가 뽑은 올해 ETF입니다. 어떠한 기준으로 제가 올해 ETF를 뽑았냐, 투명하고 객관적이고 이러한 어떤 기준에 근거해서 올해 ETF를 뽑지 않았습니다. 그냥 제가 마음에 드는 거, 제 마음에 들려면은 결국에는 2024년에 저에게 좋은 성과를 안겨주었던 ETF가 아무래도 저의 사랑을 받았겠죠. 그래서 그 ETF 두 가지를 뽑아봤는데요. 그래서 어떠한 ETF인지 그리고 제가 왜 뽑았는지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은 이제 그 전에 2024년도 투자 환경 리뷰를 간단하게 좀 해보면은 S&P 지수 올해 4,700에서 5,900까지 올랐습니다. 미국은 올해 전반적으로 20-30% 올랐어요. 지수가. 나스닥도 14,700에서 19,700까지 올랐죠. 나스닥은 뭐 한때 2만도 넘어섰고요. 어쨌든 미국 주식은 계속 사상 최고치를 꾸준히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. 올해 여름에 이제 조금 출렁임은 있었는데 다 회복이 된 상태네요. 마지막으로 다우지수는 37,000에서 42,000으로 상승을 했습니다. 참고로 이제 우리나라는 한 2,500 내외에서 지금 한 2,400으로 떨어졌으니까 우리나라에 투자한 사람과 이제 미국 주식에 투자한 사람의 이제 투자 성과 차이는 40%에서 많게는 50% 이상의 성과 차이가 나거든요. 그래서 요즘 이제 국장 투자하는 사람들이 다 팔고 이제 미국 주식으로 가고 있죠. 그래서 얼마 전에 뉴스 또 보니까는 미국 주식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투자한 돈이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거의 절반에 육박을 한다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. 자, 아무튼 그러면 이 미국 대표 지수에 투자하는 ETF의 성과는 어땠는지 살펴보면 타이거 미국 S&P 500이 44%, 미국 나스닥 100이 46%, 미국 다우존스가 31% 정도의 성과를 냈습니다. 그러면은 이제 미국의 지수는 한 30% 상승을 했는데 왜 ETF는 더 많은 상승을 했느냐? 그 이유는 달러 가치의 상승이죠. 원화 가치가 엄청 떨어진 덕분에 미국에 투자하신 분들은 미국 주식 자체의 수익률뿐만 아니라 이 환차익까지도 얹어져서 플러스 알파의 성과를 거두었던 한 해가 되었죠. 사실 미국이 이제 금리를 내리고 우리나라도 이제 내리는 상황이 올해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1,300원 중후반에서 1,300원 초반대까지 내려가지 않을까, 어쩌면은 1,200원대까지도 가지 않을까, 이제 그런 기대감이 사실 좀 많았었던 게 올해 여름 전후였는데 지금 상황은 완전 급반전됐어요. 그래서 이 환율이라는 게 맞추는 게 사실 거의 무의미할 정도로 너무 많은 변수에 영향을 받습니다. 우리나라가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런 이슈가 생길지 누가 예상을 했겠어요. 어쨌든 그런 이슈 때문에 최근 환율은 한 달 사이에 한 5% 정도가 더 빠졌죠. 자, 그러면은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어떠한 ETF를 올해 ETF로 뽑았느냐. 주식형 부분에서는 에이스의 테슬라 밸류체인 액티브 ETF를 뽑았습니다. 제가 ETF 투자를 하면서 단일 종목으로 수익률이 100%를 넘겨본 건 처음인데 그 종목이 바로 이 테슬라 밸류체인 액티브라는 종목이었어요. 최근 1년 성과는 이제 73%고요. 상장 이후의 성과는 101% 정도가 됩니다. 상장한 지는 1년 조금 넘었어요. 구성 종목을 이렇게 보면은 테슬라가 한 15% 정도, 나머지는 이제 ETF에 투자를 하는데 이 ETF 모두 테슬라의 주가 지수를 2배 추종을 하는 그러한 ETF에 이렇게 이제 담았습니다.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테슬라 주가 흐름의 한 70에서 많게는 한 80%까지 비슷한 흐름으로 이 ETF의 가격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이제 구조를 갖고 있어서 굉장히 좀 독특한 이제 구조의 ETF인데 아쉽게도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ETF가 나올 수가 없죠. 이게 나오자마자 이제 그 이후에 좀 금감원에서 제재가 좀 있었어요. 이거는 좀 리스크가 너무 크다. 사실은 이제 불법적인 요소는 전혀 없거든요. 그래서 뭐 10개 종목을 채웠고 단일 종목당 25% 비율 넘지 않고 이제 그런 이제 기준들은 이제 다 채웠는데 어쨌든 미국의 ETF 중에서는 뭐 2배, 3배 쫓는 레버리지 ETF가 너무 많으니까 그걸 활용을 해가지고 이 테슬라의 주가의 움직임을 거의 그대로 복제하려고 이제 만들어진 ETF인데 그게 어쨌든 리스크가 너무 크니까 이렇게 만들지 말라라고 해서 이제는 못 만들어요.
많이 아쉽죠. 그래서 이런 구조로 해서 애플 밸류 체인, 엔비디아 밸류 체인, 구글 밸류 체인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와줬으면은 연금저축이나 ISA 계좌에서 그런 데에서는 해외 주식을 다이렉트로 투자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ETF를 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었을 텐데 이제 더 이상 그런 게 만들어지지 못한다라고 하니까 너무 아쉽고, 한편으로는 이런 것 때문에 우리나라 이제 금융 산업이 발전하기 어려운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. 자, 다음으로 제가 뽑은 올해 ETF 채권형 부분입니다. 채권형 부분에서 제가 뽑은 ETF는 이 코덱스의 iShares 미국 하이힐드 액티브라는 ETF입니다. 채권형 ETF고요. 올해 수익률이 굉장히 높죠. 22%고요. 상장 이후의 수익률은 26%입니다. 채권형 ETF를 뽑은 이유는 이게 적립식으로 하는 투자에 있어서는 채권형의 비중을 넣지 않거든요. 근데 돈이 모이고 쌓여 있으면은 위험 관리를 이제 할 수밖에는 없는데 그때 고민이 되는 거죠. 내가 예를 들어서 100이라는 자산을 운용을 할 때 제 성향상 한 20% 정도는 안전자산의 비중을 늘 이제 두는 편인데, 이 안전자산에 대한 선택지가 극단적으로 예금이라는 게 있을 거고 CMA도 있을 거고 이런 게 진정한 의미의 이제 안전자산이기는 합니다. 하지만 문제는 수익률이 3%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. 근데 여기에 세금 떼고 물가 상승률 고려하면은 안전자산에 편입된 내 돈은 사실상 마이너스가 되는 이제 그러한 이제 상황에 놓이게 이제 된 거죠. 그렇다고 이 자산을 다 그냥 투자 자산으로 돌려서 계속 공격만 하느냐, 이거는 그렇게 올바른 투자 전략은 아니거든요. 저는 투자를 할 때 이 자산 배분과 리밸런싱을 정말 목숨 걸고 지키기 때문에 이 안전자산의 비중을 늘 신경 쓰고 그 비중을 지키고 관리를 하려고 하는데, 그런데 이제 문제는 금리도 낮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채권 수익률과 예금 자산의 수익률이 너무 낮았어요. 그래서 제가 선택을 한 게 올해 초부터 미국 하이힐드에 관심을 두기 시작을 했습니다. 근데 사실 제가 미국 하이힐드 채권은 투자를 한 지는 벌써 10년도 넘었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섹터 중에 하나였어요. 왜냐면은 이제 하이힐드 자체라는 게 사실 좀 한국어로 바꾸게 되면은 굉장히 신용도가 낮은 회사채 투자를 하는 그러한 성격의 이제 채권형 펀드 그리고 채권형 ETF인데 부도 위험이 좀 높은 그런 기업의 회사채 투자를 하거든요. 그래서 굉장히 좀 부담이 될 수도 있는데, 하지만 이게 펀드를 활용을 하게 되면은 적어도 100개 이상의 이제 기업의 회사채를 사기 때문에 리스크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고, 실제로 요 해당 ETF의 부도율이 평균적으로 2% 남짓이거든요. 그러면은 100개 기업 중에 2개가 부도가 난다라고 이제 이해를 할 수 있는 지표인데, 그렇다 하더라도 이 ETF의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은 마이너스 2% 정도밖에는 안 되고, 하지만 이 신용등급이 낮다라는 거는 뭐예요? 매년 받을 수 있는 이제 쿠폰, 그러니까 이자가 높다라는 거잖아요. 그러면은 이게 충분히 상충되고도 나에게 만족스러운 이제 성과를 줄 수 있겠다라고 이제 판단을 한 거죠. 그래서 이제 이 하이힐드 ETF는 제가 예전에는 이제 펀드로 주로 이제 투자를 했었고, 이 ETF가 나오고 나서부터는 대부분 이제 요 ETF로 교체를 했습니다. 다행히 올해 제가 기대했던 거 이상으로 성과가 굉장히 좋았고요. 채권 자산이기 때문에 이제 금리의 영향을 받습니다. 그래서 올해 금리가 원래는 올해 초부터 좀 낮아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있었고, 횟수도 올해 3번 인하되고 말았는데 이것보다도 더 많을 거다라고 예상을 했지만 어찌됐든 금리는 내려가기 시작을 했고, 그래서 채권 자산도 거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의 영향을 받았습니다. 그래서 이런 좋은 성과를 내게 됐고요. 제가 안전자산에서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 요즘에 이제 3%인데 그것보다도 거의 6, 7배가 높은 성과를 냈으니까 아주 훌륭하게 역할을 해냈습니다. 그래서 채권형 부분에서는 이 코덱스의 iShares 미국 하이힐드 액티브를 올해의 ETF로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. 그러면은 이제 이런 질문도 있을 수 있거든요. 금리 인하가 내년에 좀 덜 된다라고 하는데, 어쨌든 금리 인하가 될 거라면은 채권 자산 중에서도 금리 인하에 가장 큰 호재를 받을 수 있는 장기채를 사는 게 더 낫지 않냐라는 생각을 하는데, 제 기준으로는 장기채는 안전자산이 아니에요. 변동성이 너무 크고 금리라는 게 사실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고,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뭔가 예상을 할 수 있는 범주를 넘더라고요. 그래서 장기채권은 아무리 금리 인하에 호재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저는 장기채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. 차라리 금리 인하 호재가 있을 것 같으면은 주식에 투자를 하는 게 저는 더 낫다라고 봐요. 그리고 참고로 요 코덱스의 미국 하이힐드 액티브는 월 배당 ETF입니다.
자, 이렇게 2024년도 백다마TV가 뽑은 올해의 ETF 두 가지를 공개했습니다. 지극히 제 마음대로 뽑은 ETF니까 뭐라고 하지 마시고요. ETF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백다마가 좋아하는 ETF는 이 두 개가 있구나. 그렇게 한번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